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도내의 일부 선거구에서 무소속과 소수 정당 후보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익산에서는 시의원을 지내고 도의원 도전에 나섰다가 민주당 벽에 부딪혀 무소속 시의원 선거에 또다시 도전한 후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진보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수차례 나선 후보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민주당 주류 정치권에 맞서 무소속으로 다선을 노리는 후보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이 만나는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익산 통합일자리센터는 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 박람회를 열고 현장 면접과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찾아 취업 활동을 벌였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서점 인증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증 서점에는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 입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 서점들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익산과 군산시의원 일부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6번째 도전하는 무소속 박종일 후보.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를 만나 자신을 알리는 등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박 후보가 출마한 익산시의원 자선거구는 이번에 새로 생긴 선거구로 3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6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바닥을 닦으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손때를 묻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은 싸우는 정당, 돈 봉투 전달하는 정당, 또 혁신한다고 혁신하지 못하는 정당은 이번 돌아오는 6월 3일 분명히 시민의 평가를 다시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소속 후보의 도전이 거센 선거구는 또 있습니다. 익산시의원 바선거구에 무소속 손문선 후보는 삼선시의원 출신. 이전 선거에서 도의원에 도전했을 만큼 민주당 후보에 뒤지지 않는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명을 뽑는 바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에 왜 정당 공천제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정당만 전부 다 시장부터 시원까지 현재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견제 내용이 많이 빠지고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소속이든 소수정당이든 뭐 다른 정당이든 다양하게 들어가서 재선 도전에 나선 소수정당 후보도 있습니다. 익산시의원 4선거구의 진보당 손진영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유일한 진보당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맞아 4선거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승부하면서 정당 자존심이 걸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요. 시민들도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여러 당이 들어가서 경쟁도 하고 비판도 서로 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역시 눈여겨봐야 할 선거구가 있습니다. 가선거구의 김경구와 바선거구의 한경봉, 아선거구의 서동환 후보는 모두 무소속입니다. 이들은 다선이자 현역 시의원이고 지역구 지지세가 만만치 않아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지방의회 구성이 다양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243곳입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지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공식 후보를 부정하고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은 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계와 책임을 탄압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으며 민주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 26일 김명지, 김정수 의원 등 권리당원 31명이 무소속 김건영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열렸습니다. 변호사비 대납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이남호와 천호성 후보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22년 천 후보와 측근 인사 5명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변호사비와 벌금 등 6,300여만 원을 한 사업가가 대신 냈다며 천호성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A 공무원이 돈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등에게 송금한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천 후보가 참여한 비밀 텔레방 천사랑을 통해 선거 전략 등에 관여한 오모 교사의 전화 노출과 홍보 전략 기획회의에 참석한 김모 공무원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터뜨린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주연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후보가 시민 1인당 2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 고유가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지원금 지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원금은 시민에게 연간 50만 원씩 4년 임기 동안 2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선심성 축제와 행사성 경비 재조정, 불효 불급한 예산 삭감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연 군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김재준 후보를 향해 방송사 주관에 끝장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제안문을 내고 김 후보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재산 누락 신고 의혹에 이어 군산 지곡동 아파트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현재 살고 있는 지곡동 아파트의 평균 전세 시세는 2억여 원 안팎인데 선관위 신고 금액은 2천만 원에 불과해 저가 신고 의혹이 일고 있다며 끝장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당초 전세 2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월세 9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하림과 원광제약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해 취업 열기를 보였습니다. 익산 통합일자리지원센터. 면접을 기다리는 구직자들의 표정에 긴장된 모습이 역력합니다. 각 기업 부스에는 면접이 이어지고 채용 상담과 컨설팅도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익산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자리 다모와 성공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하림과 원광제약, 순수본 등 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에는 1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찾았습니다.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 1:1 면접과 취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구직자들에게는 한 자리에서 정보를 얻고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엄청 쉽진 않았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이제 면접의 기회도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좀 광범위하게 알 수도 있고. 중장년층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느낌은 잘 본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재미도 있고 취직이 빨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고. 이와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지문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기업들은 면접을 거쳐 4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익산 쪽에서 사실 좀 찾기 힘든 분들이 있어서 안 올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막상 이렇게 실무전으로 나와 보니까는
너무나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익산 통합일자리 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취업 박람회를 열어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행하는 거고 하반기에 또 전반적으로 큰 대형 취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익산 시민들이 나에게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통합일자리센터 상담사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매칭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면접부터 취업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진행되면서 구직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도전할 출발점이 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인구가 수도권과 충남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3,575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별 순유출률을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가 가장 많아 일자리 부족과 교육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농촌 유학생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농촌 유학생은 333명으로 지난 2023년 84명에서 이듬해 163명, 지난해 25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4명, 인천이 19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산북천 개선 사업이 올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북천 개선 사업은 334억 9천만 원이 투입돼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5.5km의 제방이 보강되고 6개 교량이 재가설됩니다. 특히 익산시는 올해 우기철을 대비해 일부 구간의 정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익산 3산업단지에 완충 저류 시설이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완충 저류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설은 공장에서 화재나 폭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학 성분이 섞인 소방수나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곧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임시로 모아두는 저장시설입니다. 10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치 위치와 용량, 전체 사업비가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익산시는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주얼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사업을 보면 국제 보석 전시회 참가 지원과 빛나는 스튜디오 운영, 교육용 첨단 작업장 조성, 4학년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숙련 기술인 후계자 양성 등입니다. 특히 인력 양성 교육은 전통 세공과 캐드 설계 과정으로 나눠 연말까지 진행되며 숙련 기술인이 투입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건초와 볏짚 등 가축 사료로 쓰이는 조사료의 수급 안정화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중동 사태로 조사료의 가격이 불안정해 186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도내 동계조사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75헥타르 늘어난 26,700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서점 인증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증 서점에는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입찰 자격이 주어져 동네 서점들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군산을 지켜온 한길문고. 대형 온라인 서점과 유통망에 밀려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변화의 배경에는 군산시가 시행 중인 지역 서점 인증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반 서점이 아닌 곳에서도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2차례. 근데 직접 서점한테 주다 보니까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군산시는 지난해 동네 서점 10곳을 인증 서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군산에 실제 매장을 두고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또 매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책으로 채우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점이어야 합니다. 인증 서점에는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시립도서관이 구매한 도서는 3만여 권, 5억 5천만 원. 군산시는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증 서점들과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서점들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 서점 자격은 교육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에도 활용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라던가 뭐 이런 타 기관에서도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입찰 참여할 때 인증서가 있는 서점들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 기회를 주니까. 인증제 시행 이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던 일부 서점들도 다시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만 닫혀 있고 이름만 있던 서점들이 이제 공간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군산시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인증 서점을 모집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지역 서점 인증제, 침체된 동네 서점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업체 대표가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도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지시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700만여 건을 전송하게 한 혐의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에 따르면 2022년 22건, 2023년 23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4년 66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 또 54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도 17건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9건은 조업이 본격화된 5월 한 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출항 신고 시 제출한 명단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를 경우 이를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 공동선거정책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주민들이 개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제10대 시의회 의원 후보자의 의정참여 조례 제정과 의회 모니터링단 운영, 주민 의견 수렴 조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어제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의회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조례 재개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의 대표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도내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현재 무궁화호 호남 전라선은 서대전역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ITX 새마을과 ITX 마음도 수원역까지만 운행돼 서울 방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KTX는 일부 서울 구간만 운행이 중단돼 호남 전라선 고속열차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말인 30일 첫 열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열차 이용 전 코레일 앱 등으로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공포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준비에 속도를 냅니다. 남원은 서남대 폐교 이후 2018년부터 주요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주의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여부는 서명과 현장, 종합평가를 거쳐 늦어도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자치도와 현대로템은 무주의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내 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여 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달 기업 심리지수는 107.7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7.7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또 비제조업의 기업 심리지수도 89.1을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점심 식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월 22일까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노동자들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지역 외식업체에서 점심 식대를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지원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월 최대 지원액은 4만 원씩 지원돼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식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동행투어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110일 동안 운영한 결과 2,61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요일 719명, 일요일 545명 등 주말 이용객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어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앞에서 출발하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운영 시간에 맞춰 현장에 집결하면 한 명이라도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인권센터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토탈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금동 도자기 소품샵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2일까지며 군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얻고 부모 간의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의 청소년 안전망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에서 익산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고 농촌 지역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위기 청소년이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인화동 익산 불교 사찰 순례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불교 사찰 순례단 단장과 임원진은 부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기탁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가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세대 간 소통을 통한 건전한 개인 문화 조성을 위해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국 아마추어 선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총 상금 1,0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4개 인기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